수천 년 전 인류 문명의 여명이 막 밝아오던 시절 가장 눈부신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황금빛 권력을 누렸던 여왕 푸아비였죠.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지만 정작 그녀의 무덤이 발굴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보물들 사이로 무려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왕과 함께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여왕과 동행하는 죽음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섭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고대 문명의 잔혹한 의식 뒤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욕망과 믿음,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쫓는 미스터리 추적극이죠. 여왕의 눈부신 유물 뒤에 가려진 섬뜩한 진실을 파헤치며 인류 문명의 어두운 시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 국가 우르의 황금기로 말이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흐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덕분에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싹트고 번성할 수 있었던 축복받은 땅이었죠. 기원전 3000년경 이곳에 살았던 수메르인들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신들을 이뤄냈습니다. 진흙판에 새겨진 쇠기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바퀴를 발명하여 운송의 지평을 열었으며 도시를 건설하여 사회를 조직화했죠. 이들의 문명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며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수메르 문명은 우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그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우르는 거대한 지구라트, 즉 신전을 중심으로 번성하며 당대 최고의 지식과 기술, 예술을 꽃피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장인들이 오가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강력한 왕과 여왕이 이 도시를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스렸죠. 푸아비 여왕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 우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기였습니다. 그녀의 무덤에서 발견된 정교하게 세공된 금빛 머리 장식과 화려한 보석들은 당시 우르의 압도적인 부와 권력, 그리고 예술적 경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어로 푸아비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이는 그녀가 매우 높은 신분과 특별한 권위를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도시를 다스리는 여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채 우르의 황금기를 살았던 푸아비 여왕. 과연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왜 그토록 섬뜩한 미스터리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푸아비 여왕의 삶과 죽음,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기 위한 여정은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탐사로 비로소 시작되었죠. 1920년대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고대 도시 우르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영국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경이 이끄는 발굴팀은 수메르 문명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 뜨거운 흙먼지 속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특히 데피트라고 불리는 왕실 묘지 지역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인류의 상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그들의 삼날은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땅속 깊이 고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무덤, 바로 푸아비 여왕의 영면의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그야말로 전율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자 내부에서는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한 금빛 찬란함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투구, 라피스 라줄리와 홍옥으로 장식된 눈부신 보석 장신구들, 그리고 신비로운 동물 형상의 장식품들이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푸아비 여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을지를 짐작하게 했죠. 하지만 이내 그들의 전율은 섬뜩한 경악으로 바뀌고 맙니다. 무덤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보물들만큼이나 놀라운, 아니 차라리 충격적인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여왕의 유골과 함께
무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산채로 묻힌 듯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누워 있었죠. 어떤 이들은 악기를 든 채, 어떤 이들은 병사처럼 무기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시종의 복장을 한 채 여왕의 마지막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병사들의 유골, 그들의 머리에는 청동투구가 씌워져 있었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을 법한 하프와 리라를 든 악사들의 유골도 발견되었죠. 이들은 마치 여왕을 위한 마지막 연회를 준비하다가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황소 2마리가 끄는 마차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는 여왕이 지하세계로 향하는 성대한 행렬을 재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게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발견되었죠. 일부 유골의 두개골에서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었고 어떤 유골 주변에서는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흔적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명백한 의식적인 희생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들이었죠. 찬란한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무덤의 호화로움 뒤편에 이토록 잔혹하고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발굴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발적으로 여왕을 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강요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수천 년을 넘어 전해지는 이 섬뜩한 미스터리는 인류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여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섬뜩한 광경 앞에서 인류 문명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에게 죽음은 현세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의 여정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특히 왕이나 여왕 같은 절대적인 존재는 사후 세계에서도 그 위엄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이들에게 지하세계는 현세와 다름없는 또 하나의 왕국이었고 따라서 통치자는 죽어서도 자신을 섬길 신하와 병사, 음악가,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르의 통치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한마디는 곧 법이자 운명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왕의 죽음과 함께 그를 따르던 이들이 함께 묻히는 이른바 순장이라는 비극적인 의식이 행해졌던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이 충격적인 순장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왕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세에서처럼 사후 세계에서도 여왕을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기를 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죽음이 여왕의 영생을 돕고 자신들 또한 내세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력한 주장은 강요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골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상처나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흔적들은 이들이 자의로 죽음을 택했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어떤 물질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또는 벗어날 수 없는 압력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죽음의 연회에 초대된 손님처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왕의 권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죠. 찬란한 황금 유물들이 뿜어내는 빛 뒤편에 가려진 이들의 침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점에서 인간의 생명은 과연 어떤 가치로 여겨졌을까요? 그리고 절대 권력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화려함 속의 잔혹함, 믿음 속의 비극, 푸아비 여왕의 무덤은 고대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권력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질문을 던지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물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경의와 함께 의문을 자아내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고대의 비극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우르의 땅에 묻힌 이 비극적인 순장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푸아비 여왕과 함께 영면에 든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제로 희생된 것인지를 두고 오랜 시간 깊은 논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고대 수메르인들의 내세관에 주목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통치자를 섬기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어쩌면 그들의 발걸음을 기꺼이 무덤으로 향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왕이나 여왕의 지하세계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자 영광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러한 죽음이 결코 자발적일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우르의 통치자는 신의 대리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던 왕이나 여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주의 권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했으며 백성들의 생사여 탈권까지 쥐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들의 죽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보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요된 희생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개골에서 발견된 상처나 독극물 사용의 흔적은 이러한 강요설에 힘을 싣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잔혹한 의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고대 수메르 문명사회가 지탱되던 통치 이념과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곧 사회의 질서였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마저도 희생될 수 있었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찬란한 황금 투구와 보석으로 장식된 푸아비 여왕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단순히 고대 문명의 예술적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절대 권력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을 낳을 수 있었는지를 섬뜩하게 증언하고 있죠. 이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황홀한 번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시면이 존재했습니다. 푸아비 여왕의 무덤은 인류 문명의 시작점에서 권력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며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 권력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았는지,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 항상 인간성의 발전과 일치하지는 않았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수천 년 전 푸아비 여왕과 함께 땅속에 묻힌 수많은 생명들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대의 비극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황량한 유적지에서 지금도 깊은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